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신났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페에 탈락하자 클린스만호 역시 스타들이 없었으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한국의 패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내시즈의 페이리 기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대회 내내 아쉬운 능력을 선보이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제대로 된 전술 대신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의 핵심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없었으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득점을 넣어줬으며 김민재는 한국이 후방을 든든히 지켜주었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왔으며 이런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을 뿐 클린스만 감독 자체는 전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리 못했어도 중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지금도 여전히 거친 플레이, 즉 쿵푸 축구를 해서 관중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국가대항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일찌감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리 무전술 축구를 펼쳤어도 축구라는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중국 의사정도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지금 중국은 아시안컵에서의 모든 부진을 감독 탓으로 정리하고 새 감독 선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꼽은 부진 이유는 3가지였는데 그중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얀코비치 감독으로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얀코비치의 전술은 가끔씩 빛을 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앙과 같은 프로세스를 보인다. 얀코비치 감독 밑에서 선수들은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전달해야 하는지 전혀 연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자 참다 못한 얀코비치 전 감독은 결국 폭발했고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축구의 민낯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중국이 탈락한 첫 번째 이유는 중국 선수들은 대표팀 발탁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높은 연봉을 받는 리그에서 이 선수들을 위한 국가대표팀은 어떠한 매력도 없으며 현재의 대표팀은 국가의 명예를 대표할 수 없다.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하면 리그 연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기까지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투지와 공격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전술적인 소양과 실행 능력이 명백히 부족하다. 유럽과 미국 대표팀에서는 각 선수가 감독의 전술 변경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반면 중국 대표팀은 감독이 전술을 변경하면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공격수들의 연계와 수비 능력에 오류가 많은데 이로 인해 우레이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기도 했다. 중국 선수들은 다양한 전술의 숙달과 실행 능력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감독이 어떤 전술을 사용해도 선수 개개인이 전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무전술 축구를 구사하는 클린스만 감독과 중국 축구는 어찌 보면 딱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얀코비치 감독의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차기 감독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을 맡겠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가 봅니다. 아니, 차기 감독을 찾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년간 팀을 이끌었던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전 중국 대표팀 감독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후 중국 슈퍼리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외국 감독을 후보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최강희 산둥 타이산 감독과 서정원 청두 룽청FC 감독에게 잇따라 감독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감독 다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거절했습니다. 소속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최근 나온 중국 축구협회가 차기 감독에게 내건 조건을 보면 왜 그렇게 다들 대표팀을 맡고 싶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중국 축구협회는 2016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마침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으니 중국팀을 본선에 진출시킬 감독을 원한다고 밝힌 겁니다. 왜 거절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중국팀의 수준을 보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은 보나마나 불가능합니다. 뻔히 실패가 보이는 중국 감독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커리어를 더럽히면서까지 차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 무득점 멤버들을 가지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라는 조건을 발표하자 물망에 오르던 한국인 감독들마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국은 감독 없는 경기를 치러야 할 형국입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되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이참에 한국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 클린스만이라도 데려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전설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대표팀의 친선 경기에 예고 없이 결장한 겁니다.
메시가 홍콩 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자 메시를 보기 위해 온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홍콩 현지는 물론 중국 본토와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메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팬이 이건 사기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SNS에는 격분한 팬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메시의 팀 숙소까지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메시를 보기 위해 최대 84만 원을 지불하고 경기장에 들어온 4만 관중은 메시가 벤치에서 다리를 어루만지는 모습만 보고 집에 가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후 분노한 관객들은 홍보 패널 중간에 있는 메시의 머리를 발차기로 날려버리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경기 티켓은 지난 12월 온라인 판매 개시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880에서 4,880 홍콩 달러로 약 16에서 84만 원 선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주최 측은 메시가 결장하더라도 티켓 비용을 환불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공지해 실제로 환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관광객 감소가 고민인 홍콩 정부는 이번 경기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결장으로 자존심을 구기면서 홍콩 정부 1인자인 졸리 행정장관까지 나서 주최 측을 성토했습니다. 또 케빈 융 홍콩 문화체육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메시가 출전하지 않아 극도로 실망했다고 밝히는 등 정부 당국까지 나서 메시 노쇼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팬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홍콩 당국은 앞으로 정부가 친선전 주최사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까지 철회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론 과접촉을 안 하던 메시가 기자회견장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홍콩을 떠나 일본에 도착한 메시는 침울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홍콩 경기를 뛰지 못했다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 때문에 홍콩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일본 고베와의 친선 경기는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이 오히려 욕을 불렀습니다. 메시가 홍콩이 아닌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중국 누리꾼들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만 좋아한다며 메시의 이름을 좋다는 뜻의 일본어 요시로 바꿔 부르거나 몸이 불편하면 다시는 오지 말라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메시 선수가 일본 친선 경기에 참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의 노쇼는 중국과 일본 팬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은 중국인들에게 메시의 노쇼는 좋은 빌미가 되고 만 겁니다. 아시안컵 탈락의 충격이 이제 좀 가라앉았는지 다행히 중국에도 분석력과 이성을 갖춘 축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제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3일 축구 전문 칼럼니스트 논평을 인용해 중국은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서 한국, 일본 축구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16강 또는 8강에 진출하는 팀이다. 손흥민은 어린 나이에 혼자 유럽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 기량을 쌓았고 그러한 선수들이 수두룩하다. 유학 등 배우고자 하는 이념과 분위기는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다. 반면 중국은 과연 축구 인기가 마작이나 포커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요즘 주말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35에서 50세이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분석 중 가장 솔직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클린스만 감독의 엄청난 위약금이 공개된 가운데 외국인 감독 선임이 불가능해진 중국에서 한국에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이 없는 감독과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상위 궁합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